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동글동글 모노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가 준비됐나요? 그럼 교재를 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학년 2학기 국어 2단원인데요. 2단원 내용이 무엇일까 보니까 바로 중심생각 찾기. 중심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생각을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 생각을 오늘은 글 안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교재 이렇게 2단원 중심 생각 찾기 준비되었나요? 네, 준비되었으면 이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국어 내용 중에서도 읽기를 많이 해볼 거예요. 왜 읽기겠어? 바로 글이 나오겠죠. 글을 읽고 그 안에서 중심 생각을 찾아볼 거야.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교과서 2단원 중심 생각을 찾아요의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의 영상으로 짧게 줄여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2단원 중심 생각을 찾아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글을 읽고 그 긴 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중심 생각은 무엇인지 말해 볼 거예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어디에 왔어요? 지금 보니까 커다란 새가 있네요. 근데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여러분 알겠어? 황새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아, 여기 적혀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황새.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새이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천연기념물을 제199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황새가 자연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들은 친구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황새가 사라지다니 황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황새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각을 바로 중심 생각, 바로 황새를 지키고 보호해야겠어 라는 이러한 생각을 중심 생각이라고 한다는 거 이제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글을 읽고 그 안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활동 1에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글을 읽겠죠? 두 번째는 중심 생각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활동 3에서는 이렇게 찾아본 중심 생각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으면 좋아 하면서 찾는 방법을 알아볼 거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글을 읽기 전에 오늘 글에 대한 힌트예요. 이 사진 한번 볼래요? 무엇을 찍은 사진인가요? 하늘을 찍었다고? 뿌연 하늘?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맞아. 갯벌. 갯벌이에요. 여러분, 갯벌에 가본 적 있어요? 혹은 갯벌에 대해 알고 있는 점 있나요? TV에서 갯벌을 본 적 있다고요? 맞아, 여러분. 갯벌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다큐멘터리에서 선생님도 본 적이 있어요. 혹은 갯벌에 가본 친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네요. 갯벌에 가서 가족들과 조개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네요. 여기 갯벌 안에 수많은 조개들이 살고 있어요. 맞아. 조개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갯벌에 갔을 때 꽃게도 본 적 있어. 꽃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갯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거나 겪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갯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갯벌은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많이 있어요. 갯벌은 원래 물이 가득 찬 바다가
물이 주르륵 빠지면서 그 물은 빠지고 그 밑에 뭐가 남아요? 그 진흙이 남지. 그것을 갯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곳이 다시 뭐가 돼요? 바닷물이 스르륵 들어와서 바다가 되는 거야. 이 바다에 물이 빠지고 드러나고 이러면서 갯벌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과 그림을 보니까 오늘 글이 어떤 내용에 대한 거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갯벌에 대해서 한번 적은 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이렇게 읽어볼 건데요.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각 문단, 여러분 문단이 뭔가요? 지금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문단은 문장이 여러 개 모인 거예요. 근데 왜 여러 개 모아놨을까? 뭐냐면은 이렇게 모아서 문단을 만들어서 같은 맞아요. 같은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문장을 모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1문단에서는 1문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문단이 바뀌면 2문단에서는 1문단과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이제 이해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문단을 지금 번호를 붙여놨는데요. 번호 뒤에 이렇게 문단이 시작되는 곳은 앞에 한 칸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단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다음 줄로 바뀌어서 다시 한 칸 비우고 이렇게 시작된답니다. 이제 우리 글 안에서 문단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각 문단마다 1문단의 중심 문장은 뭘지, 2문단의 중심 문장은 뭘지 여러분 읽으면서 밑줄을 긋거나 적으면서 읽어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읽어보겠습니다. 갯벌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갯벌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 육지로 드러나는 바닷가의 평평한 곳을 갯벌이라고 불러요.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오는 밀물대 갯벌은 바닷물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지만 자연과 사람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첫째,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갯벌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게, 조개, 갯지렁이, 불가사리, 물고기 같은 여러 가지 생명체가 삽니다. 또한 갯벌은 철새들이 휴식하거나 번식하려고 이동하는 중간에 머물며 살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둘째, 어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을 키우고 거두어 돈을 법니다. 어민들은 갯벌에서 조개나 물고기, 낙지 따위를 잡아 팝니다. 또 갯벌은 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므로 어민들이 바다 생물들을 직접 키우기도 합니다. 이것을 양식이라고 하는데 양식은 농민들이 밭이나 논에서 농작물을 키워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셋째,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갯벌은 겉으로는 그냥 진흙탕처럼 보이지만 작은 생물이 갯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오염물질 분해가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흔히 갯벌에서 사는 갯지렁이도 오염물질 분해를 돕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 갯벌에서 사는 갈대도 있고요. 말뚝, 망두거, 그리고 농개 이러한 개 본 적 있나요? 사진을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네요. 넷째, 갯벌은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갯벌 흙은 물을 많이 흡수해 저장해 놨다가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갯벌은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저장해 갑작스러운 홍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주변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물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알맞게 수행해 기후를 알맞게 만들어줍니다. 갯벌의 환경은 특별하고 다양합니다. 갯벌과 그 속에 사는 여러 생물은 자연과 사람을 위해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 잘 읽었나요?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우리 읽었는데 부름에 이제 답하기 놀이를 해볼게요. 갯벌은 어떤 곳인가요? 이거 나왔죠?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 육지로 드러나는 바닷가의 평평한 곳, 갯벌이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 물음은요. 갯벌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갯벌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한 개 칸이 비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래요?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갯벌에는 어떤 생물들이 사나요? 아까 글에서 봤죠. 개, 조개, 갯지렁이, 불가사리, 물고기 같은 여러 가지 생명체가 삽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교재에 여러분의 질문도 적고 그 질문에 답도 한번 적어보세요. 알겠죠? 이제 이 글을 우리가 읽고 물음에도 답해봤는데 이제는 중심 생각을 찾을 거예요. 근데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이 아니라 먼저 각 문단, 우리 문단 번호 붙어 있던 거 기억나죠? 각 문단에서 중심 생각을 정리해 볼 거예요. 혹시 읽으면서 문단마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 하면서 생각해 보았나요? 아, 맞아. 듣거나 읽으면서 이 문장이 중요한데 이런 문장이 있죠. 우선은 예시로 1문단은 답을 알려주고 있네요. 1문단은 중심 문장이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오는 민물대, 갯벌은 바닷물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지만 자연과 사람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문단은 뭐가 중심 문장이었어요? 첫째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던 문장 기억나나요? 맞아요.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면서 중심 문장이 나오고 그 뒤에 문장들은 이것을 설명하는 문장들이죠. 3문단의 중심 문장은 선생님 요것도 둘째 하면서 나왔는데 기억나요? 맞아. 어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을 키우고 거두어 돈을 법니다. 맞아. 생물들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참 도움을 많이 주는 곳이 이러한 갯벌이에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맞아. 이 문장 기억나죠?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 맞아. 갯벌이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문단에서 이 말 했어요.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하면서 문단마다 이렇게 중심 문장들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문단을 잘 살펴보면요. 그렇게 중심 문장이 있고요. 나머지 문장은 이 중심 문장을 설명해주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한 문단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에요. 맞아. 우리 한 문단은 하나의 이야기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문장이 모여서 그 중에서도 그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 옆에 제목을 가져왔어요. 작게 가져왔는데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이죠.
제목을 보고 여러분 글쓴이의 생각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책 박사님이 힌트를 주시는데 글쓴이는 글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 무엇을 쓴 글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아, 여러분 글의 제목을 보면은 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제목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 있는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여러분 글쓴이의 생각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맞아. 갯벌을 보존하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지. 그리고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이 글을 읽고 나서는 갯벌을 보존하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맞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문단 6을 읽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세요. 문단 6, 우리 마지막 문단이야.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하면서 문단 6으로 글이 마치는데요. 이 문단 6을 읽으니까 결국은 소중한 갯벌 잘 보존하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맞죠? 이렇게 글의 끝부분을 보면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글의 끝을 주의 깊게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글 전체를 6개의 각 문단을 통해서 중심 생각을 각자 찾아봤어요. 각각 1문단의 중심 생각, 2문단의 중심 생각, 그리고 마지막 6문단의 중심 생각까지 찾아봤는데 이 전체, 이 글의 중심 생각 한 문장으로 써보면 뭔 것 같아요? 바로 결국은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알고 소중한 갯벌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글의 중심 생각이겠죠? 네, 중심 생각이란 뭐냐면요, 글쓴이가 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중심 생각은 뭐를 통해서 찾을 수 있나요? 맞아, 중심 문장들을 통해서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이제 정리해 볼 거예요.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문단에 뭐를 먼저 찾아보라고? 맞아,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보고 중심 생각을 간추려요. 글에 무엇을 보고요? 우리 글 앞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거 뭐예요? 글쓴이가 글 전체의 내용을 담아서 만드는 글의 제목을 보고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글에 있는 무엇? 아까 선생님 갯벌과 관련된 뭘 봤었죠? 사진과 그림 봤었죠. 이것을 보면 또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쓴이는 자기 글과 생각을 담은 사진과 그림 자료를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알겠나요? 벌써 마칠 때가 됐네요. 오늘은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제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우선 중심 생각이 뭐였나요? 맞아, 글쓴이가 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바로 중심 생각이에요. 이러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문단의 중심 생각을 찾기 위해서 중심 문장을 찾아요. 맞죠? 두 번째는 글의 제목을 살펴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글과 함께 나와 있는 사진, 그림을 살펴본다는 거,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죠? 글을 읽으면서 글 전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심 생각을 찾을 때는 중심 문장, 생각 찾고, 그리고 제목 통해서 중심 생각을 찾고 사진과 그림을 잘 살펴보는 거, 이제 알겠죠? 그러면 글을 볼 때는 이렇게 중심 생각을 문장과 제목, 사진, 그림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해요. 알겠나요? 그러면 오늘 국어 두 번째 수업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